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전봉주의 전국구가 있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통장관리 비법을 한번. 그럼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의 부자들은 요즘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재테크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 재테크 정보들 접하고서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정보들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노리는 업체들을 위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준비했습니다.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 정직한 전문가들의 명강연으로 가계경제를 새롭게 설계해 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경제연구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아울러 광주와 부산에서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 특강도 개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를 소개합니다. A2 플러스급 프리미엄 김치, 영부인 김치. 내가 담근 것보다 더 청결하게, 내가 산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로,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 1박 2일에 출연한 전주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해썹 인증의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지금 주문하세요.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서 전국구를 녹음을 했고, 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할 때 직접 현지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달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으라고 기대합니다. 팟빵 전국구 방송 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에서는요, 세월호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위원이죠. 네. 국정조사위원, 그리고 세월호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실장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없어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실장을 했고, 국정조사위원인 김현 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고요. 여객선 침몰 특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거 다 좋은데 새정치민주연합 하지 말을 거랬어. 그거 얘기하면 별로들 안 좋아하는. 왜? 그거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요. 감금죄 피고인. 네, 감금죄로 인해서 약식 기소를 200만 원 당했습니다. 피고인이시죠. 그런데 갖고 약식 기소되면 쪽팔린 건데 정식 기소돼야 되는 건데. 정봉주 전 의원만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고정 1 딸딸 아딸 아빠 최강욱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네, 그리고 고정 2 하호영 한겨레 기자. 네,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시고정 하호영입니다. 예, 임시고정. 뭐 임시고정. 임시고정이 또 어디 있어? 계속 고고싱 하는 거지. 계약직이야. 계약직. 저기는 이제 이미 한겨레 신문에서 하라고 다 동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예. 확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 없네. 그 김현 의원을 모신 이유가 국정조사위원이어서 모신 게 아니고 많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파악해낸 게 있어요.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한 게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이상하게 별거 아닌 걸 갖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김현 의원님한테 계속 꼬리가 잡힌 거죠. 꼬리가 잡힌 거짓말하다가, 거죠. 예. 그래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 예. 그래서 이제 김현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고 또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도 대정부 질의하는데 김광진 의원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거짓말한 게 딱 드러났는데 예. 김광진 의원은 그걸 중요시하지 않게 넘어갔고 김현 의원은 이제 그 우리 이 또 파이터의 본능을 살렸고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듣고 도대체 이놈들은 이 친구들은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보면 그러니까 다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달 반 정도 지내온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건이 이제부터 결과론적이지만 좀 보이기 시작한다. 뭘 갖고 장난을 치려고 했느냐, 뭘 갖고 가리려고 했는지 그걸 한번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조사에서 이제 밝혀내야 될 내용들도 드러날 거고요. 왜 어떻게 국정원의 거짓말을 물고 늘어졌는지 대정부 질의할 때 나왔죠? 아니면 그 전서부터 국정원에 대해서 계속 자료 요청을 했죠? 일단은 애초에 국정원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것은 제가 4월 16일 날 오전 11시 119 소방방재청의 상황 보고서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상황이 그 YTN의 최초의 속보로 떴고요. 그리고 전원 구조라는 게 이제 11시경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근데 이제 당일날 저희 이제 그 안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다 구조가 안 됐다. 전화가 안 된다 애들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체육관에 모였는데 난리가 난 거죠. 어디 체육관에? 안산? 그 단원고. 학교. 예, 학교에.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 어느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연 의원인데요. 부자연 의원이 그 애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원 구조라는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부모들이 되게 이제 막 걱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미 부모들은 아이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10시부터 11시 사이가 연락이 막 안 되고 그렇죠. 일부는 또 뭐 또 이상한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19 소방방재청에다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최초로 받은 자료에 9시 27분에 그 국정원의 유선으로 상황 전파를 했다라는 내용이 한 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왜 국정원이 들어갈까? 이제 제가 한 2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보고서에도 국정원이 명시돼서 찍혀 있는 것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쭉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만 운항 보고서 거기에 보면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천 지부와 제주 지부 국정원의 선박 선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국정원이 보고를 받았다,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국정원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9시 19분에 YTN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에 인지했고 그다음에 상황 보고서를 받은 것은 9시 44분이고 그 어떤 그 이제 뭐 알려고 했거나 보고를 받은 게 없다라고 부인을 해서 제가 그러면은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 1차 답변은 9시 19분에 YTN 뉴스를 보고 인지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좀 틀렸었잖아요. 9시 16분에 속보를 보고 알았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9시 19분으로 정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초기 답변은 9시 19분에 YTN을 보고 인지를 했고 9시 44분에 상황 보고서를 최초로 입수했다. 상황 보고서를 팩스를 통해서 받았다. 최초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초청의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소방청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야?
방재청 그다음에 해경하고 그 국정원 상황실에서 교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정원 이게 처음에는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뭔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또 뭔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개입했던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떨어내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 같고. 그러나 그 이후에 밝혀진 거로는 또 다른 이제 보고 체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초기에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 또는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는 뭐 국방부 이런 소위 우리의 그 이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데는 적어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서 또는 기관에서 보고가 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명살상이 최소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입했냐 안 했냐, 불법을 했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정보 자체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해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일인데 안 한 것이고 또는 아니요 안 했다고 단정 안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 내용을 일방적인 소위 말하는 그 청해진 해운이나 아니면은 배로부터 받은 보고가 정확지 않은 보고를 정확지 않게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대응 자체가 왜곡됐다로 이제 퍼즐을 과거식으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김현훈이 대정부 질의나 이런 과정 그 자료 유출해서 얻은 과정을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 저들이 주장하는 거의 결론 부분인데 국정원이 상황 파악한 경로가 한 서너 경로쯤 돼요. 하나는 해경에 문의했다. 그다음에 119 상황실 소방방재청에 문의했다. 두 번째가. 그다음 세 번째가 국정원 상황실에서 팩스로 받았다. 그리고 청해진 운항관리규정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에 따라서 청해진 사장은 문자로 국정원에게 알렸다. 라고 했는데 국정원은 또 부인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대정부 질의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김현우 의원이 묻잖아요. 근데 이 내용 과정들을 보면 매 건당 자기들이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라고 보고한 게 아니고 질문하면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질문하면 또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근거를 대면 그때서 시인하고 이렇게 최초 인지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그 뒷얘기로 나왔던 게 자기들이 그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거 등등 때문에 나서면 또 나선다고 욕먹을까봐 뭐 안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 뒤집어 보면 사실은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면서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가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쪽으로 심증이 더 가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근데 그걸 그 정홍원 총리가 뽀롱을 냈잖아.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는 사실은 그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하고 저와의 거리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정홍원 총리가 부인할 줄 알았어요. 또는 모른다고 할 줄 알았던 내용이거든요. 국정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랑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해서 그 보고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정말 확신에 찬 알고 계심이었어요. 그래서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국정원이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정말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말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정홍원 총리가 그 시간에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홍원 총리는 저녁 늦게 들어와서 바로 팽목항으로 갔던 분이고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국정원이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또는 청와대에 보고를 그 개통상으로는 하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정홍원 총리의 그 표정은. 그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정확히 받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인만 어쨌든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예, 그런데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도 아니고 이제 중대본부의 책임으로 이제 총실 산하에 어쨌든 관할하게 되어 있는 안행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이라고 얘기하는 발언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 한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이 보고를 받게 돼 있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분이 평소에 답변하는 태도와 사뭇 다른 태도예요. 세 번에 걸쳐 제가 그거 언론에 나온 거를 믿느냐고 얘기하니까 언론에 나온 게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국정원에게 보고했다고 자기가 들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거죠. 알고 있죠.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기록을 보니까 확실히 서너 번에 걸쳐서 묻는데 그런 걸 그거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묻습니다. 그렇죠. 묻습니까? 그런 태도였습니다. 라고 김현우 의원한테 외려 되물음했죠. 되물으면서 의아해하더라고. 네. 아니 개통도에 따라서 세월호는 국정원한테 보고를 했고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런 것을 왜 숨겼냐는 거야. 그러게요. 국정원은.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이상한 이제 이게 그 김현우 의원이 실마리를 잡았는데 이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이때부터 계속 나와요. 9시 19분에 YTN을 통해서 봤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재밌는 게 9시 44분에 팩스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김광진 의원이 찾아낸 걸 보면 9시 34분에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국정원 상황실에 상황 보고를 해.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10분 전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제 우리 여기 그 군 법무관 출신인 군에 대해서 빠삭한 우리 최강 변호사한테 이제 사전에 물어봤는데 9시 3분에 전남도청 119 상황실에서요. 해군 3함대 지휘 통제실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 사고가 났다고. 그럼 9시 3분인데 국정원 놈들이 하는 게 이게 해군에다가 연락 오면 도감청 하는 게 기본 아니야. 이건 감청이지 도청이 아니라. 지를 감청해서 9시 3분에 알았고 추정컨대 이미 이 사고가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은 이미 7시 이전서부터 상황이 배가 기우는 이상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원들이 상원들이 그 상황을 알고 막 대책 회의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미 국정원은 그때 알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개통도에 따르면 조금만 이상해도 이 사람들은 국정원에 바로 연락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주 지부하고 인천 지부에. 그럼 우리는 이런 거죠. 국정원 입장에서 우리는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알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가린 거 아니냐. 일단은 세월호는 국가 재난 발생 시 여객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2년도에 보안 점검을 했을 때 결점을 보완하고 난 뒤에 추앙을 하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국정원 인천 지부는. 점검을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해수부가 요청을 해서 국정원이 받아들여서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한 게 2012년. 12년 13년 그 무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1일인가요? 이제 결함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보완을 해라. 고 이제 3가지 정도를 지적을 합니다. 누가요? 국정원에서 이 배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나서. 그래서 사흘 뒤에 그러니까 조치가 됐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운항할 수 있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운항이 되는 건데 3, 4일 안에 그것이 보완 조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배가 침몰을 하는데 9시 19분에 YTN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 사고다라는 결론을 내거든요. 바로 내리죠. 바로. 이상하잖아요. 국정원이 보통 큰 배가 침몰을 하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어떻게 단순 사고라는 결론을 바로 내버리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단순 사고라는 결론을 냈습니까? 그랬더니 다양한 경로의 정보 취합 과정에서
결론을 냈는데 그 과정에 자체 대해서는 정보 역량을 가동해. 예, 자체 예. 정보 역량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예. 이제 답변이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는 그럼 인천 지부하고 제주 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냐? 라고 물었더니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부인한 거죠. 음. 또 하나는 남재준 원장하고 최규정 전북 전 부지사 예. 육사 25기. 예.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잖아요. 두 사람이 25기 출신이다. 근데 25기 출신 중에 나름대로 정계, 관계 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10여 명이에요. 25기 출신이. 그러면 최규정 강창희. 예, 강창희, 강창희 그다음에 네. 황진아 네.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인데 모른다고 또 부인을 하는 겁니다. 뭘 모른다고? 남재준 원장이 네. 최규정에 대해서. 아, 자기가 모른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의 네. 이제 입장은 모른다. 최규정은 어디에 계신 분이죠? 최규정은 청해진 산하의 유병원 유병원, 대표의 7인방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요, 그 사람이? 네. 예. 저 그 양반 알아요, 나 누군지. 최규정. 전라북도 예. 부지사 할 때 제가 네. 봤거든.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기에 사람이에요? 포인트 이제 여러 가지 복선에 숨어 있는데 예. 이제 보세요. 이게 서해안을 뛰는 배이기 때문에 서해안은 예전에 간첩 출몰이 심했던 지역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배가 자빠지면 이게 암초에 부딪혔는지 자체 결함인지 혹은 테러인지 이게 판단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안 쓰는데 아까 김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리를 하면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무인기 떴을 때도 무인기 나왔을 때도 지역 합심조에서 먼저 국정원이 들어가 있는 지역 합심조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대공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다음 중앙 합심조로 넘길 거냐 말 거냐. 그 대공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에 우리나라처럼 이 빨갱이 때려잡는 데 익숙한 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걸치고 국정원이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 예. 자체 정보 역량을 가동해 신속하게 해난 사고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중대본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고 우리는 관여 없다. 예. 이건 느닷없이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이 근데 이건 내가 한 일 아니야 내가 한 일 아니야라고 과도하게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딱 부정을 해버려요. 사실은 그건 딱 느낌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이미 몇 시간 전서부터 정보를 다 입수해서 정보 컨트롤 타워 하고 있고 정보 통제를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정보 통제는 국정원장을 통해 갖고 청와대 한라인을 통해서 이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마치 부인하듯이 화들짝 놀라갖고 하고 최규정을 부인한 것도요. 최규정이 유병원의 7인방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 뻔히 육사 25기인데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분 관계가 없는 사이로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음. 그러니까 처음 진짜 사건의 시작서부터 국정원은 정보를 꿰뚫고 있었고 무언가를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9시 19분에 YTN에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예. 그러면은 400여 명이 넘게 탑승한 배인데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한 상황이 되고 또한 국민들이 불안하면 예. 통상 북한의 동향이 제일 의심스럽잖아요. 국정원이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70여 명이 탄 배가 넘어갔고 침몰이 됐고 침수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태연자격하단 말이에요. 9시 9분에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알았어. 단순 사고야. 그다음에 9시 44분 침몰 470여 명이 탄 배가 침몰. 근데 구조가 됐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래? 별일 아니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얘기했던 최규정이 온지구 대표인데 이분이 2008년도부터 그 이제 중견 기업이죠. 자동차 부품 업체,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꽤 탄탄한 기업이에요. 이 온지구 대표가. 이게 이제 유병원 핵심 그룹 중에 하나예요. 아들과 일종의 유병원 계열 회사예요. 예, 계열 회사예요. 이름도 참 희한하겠지. 온지구가 또 뭐야. 온지구 뭐 다 판다. 뭐 맞아, 다 판다. 하여튼 희한하더라고. 근데 하여간 이제 이 부분인데 그리고 보고를 받아놓고 부인하는 거 또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그러니까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21세기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앗아간 이 일에 대해서 국정원이 나 몰라라 했다. 그리고 정보도 제대로 취합 안 하고 뉴스나 보고 알았고 상황 보고서는 받고 아무 역할도 안 했다. 이러면 국정원의 역할 자체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또는 사람이 거기에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알고 뭘 했다고 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할 법한 일인데 지금 자꾸 몰랐다고 그러고 근데 안 이제 했다고 그러고 네. 저는 김 의원이 이게 찾아낸 게 무척 의미가 있다고 보는 그러네요. 게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수상한 게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왜 최초 인지 시점을 자꾸만 부인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신속하게 재난사고로 규정하고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라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최규정과 남재준 원장의 관계를 부인한 거. 네. 요게 시작이면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얘들이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부인한 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되면서 국정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10시 20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경특공대 투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해경이라고 딱 규정을 내린 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했겠냐 아니면 이 정보를 준 소스 라인은 누구였겠냐는 거예요. 네. 이건 국정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경이 할 수도 없고 해수부도 할 수도 없고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했는데 해경이라고 딱 규정을 해. 그러니까 이 국가 재난 대통도를 보게 되면 국무총리 산하일 수도 있고 그 안행부 장관 산하일 수도 있고 해수부 장관 산하일 수도 있는데 10시 20분에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한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보여요. 몇 군데가. 그다음 오후 3시에 상황실에 갖고 바다에 떠 있는 애들 어떻게 됐냐 그래 대통령이. 내려가서 그랬죠. 네. 정확한 보고를 안 해준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그때는 경찰 특공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 특공대를 해경을 착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정보를 주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렸고 무언가 이 정보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흔적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체 사건을 보면 이제 저는 한 3단계로 보는데 처음 사고 난 그 단계가 1단계고 그때부터 구조 2시간 동안 못한 게 그러니까 사고가 1단계, 참사가 2단계 그리고 이 참사의 내용을 가리려고 했던 3단계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겠다. 그 시발점이 국정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겠냐라는 점을 또 한번 의심해봐요. 그왜 의심해? 그건 정상이죠. 청와대 모든 정보 소스는. 그러니까 국정원만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라인이 작동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양쪽의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게 일치했다. 네, 그게 그럼 또 뭐냐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러면은 건데. 그거는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남재준 원장과 김기춘 실장은 샴쌍둥이였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구원파가 구호가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다음에 오늘 구호가 뭐죠? 어제 그 오늘 기추나 구호가 잡는 척 하려니까 힘들지. 아니 뭐 그거 하고 모르는 척 하려니까 힘들지 뭐. 예전에 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또 써먹냐 뭐 이런 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구호가 그냥 이었겠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겠냐 아니면은 구원파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어저께도 그랬고 저희가 이제 그 현안질이 있는 날도 그랬고요. 공교롭게도 구원파를 막 이렇게 그 이제 유병원 씨를 잡겠다고 막 쌩 난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은 대정부 질문하던 날 한 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사실은 문창극 총리 내정자 문제가 대단히 시끄러운 날이었잖아요. 어제 그저께 내정하고 어제 오늘 계속 그러는데
군이 해군, 육군, 공군 뭐 다 동원해가지고 어저께 하여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못 잡은 거잖아요. 예. 6천 명을 동원을 한 진짜 건데. 황당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유연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하여간 군대가 왜 여기 지금 나왔어서 그런 거 물론 이제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 들어가서 낮잠 자고 그 대통령이 빨리 잡아라라고 예.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이제 다 동원한 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되고 나서 단 한 명이라도 다 구조해야 된다. 네. 모든 장비와 모든 동원 가능한 걸 다 동원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때 시간이 그걸 해야지. 실제로 대통령이 우리가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시간은 9시 반.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건 10시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브리핑한 시간이 10시 20분이죠. 그렇죠. 브리핑이 10시 20분.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의 워딩은 뭐냐면 단 한 사람도 다 구조해라. 그다음에 삿사치 뒤져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 해경 투입하라. 특공대 투입하라. 해경 특공 투입하라. 그럼 지금처럼 구원파에 유병을 잡는 것처럼. 금수원처럼 들어가서 6천 명을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왜 그렇게 투입을 안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헬기 네, 2대와 네. 함정 1대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정보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와 안보실장이 갖고 있는 정보가 대략 일치했다. 단순 사고고 뭐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니 구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심하십시오라는 보고. 그래서 네.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다 구조할 겁니다라는 보고가 됐을 거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보고를 받아서 해경청장한테 전화해서 보고 지시를 내린 거고요. 예. 해경청장이 구조를 다 마쳐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경청장은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막 하라 그랬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배는 이미 침몰해서 구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해경은 그런 구조를 해보지 못한 조직이죠. 없는, 예. 말씀하신 능력도 없고 위디트나 경험도 SSU나 그렇죠. 차라리 뭐 경찰 특공대는 부시고 들어가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해경 122 잠수사들한테 그걸 하라 하니 안 되는 거고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해경은 그 중국 어선 단속하는 게 주 임무 아니에요? 예, 그러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고를 그 수색하거나 구조한 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인지 자체가 그 갖고 있는 정보를 이분들이 애초에 받은 루트가 이 사건은 별거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게 참사까지 과정이죠. 참사까지. 그러니까 사고에서 참사로 넘어가는 사고에서 거죠. 참사로 넘어가고 참사까지인데 요 참사를 이제 우리가 그 완전 침몰하는 152분 뭐 2시간 과정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예요. 참사까지 과정은 지금 김현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무능이다. 그리고 대응 미숙이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재밌는 게 그래서 저는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쪽을 끊임없이 국정조사에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3시에 배 그 무리에 떠 있다라고 보고한 주체는 도대체 누구였었냐 대통령한테.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다.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 보고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2달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쟤들의 입장을 보면 정보를 갖고 있는 걸 먼저 선제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우리가 네. 아이들 생존자 구조하기 위해서 이거 해라 하면은 이거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신 또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시신 인양 빨리 해줘라 그러면 인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 침몰하고 난 다음에 첫 입수가 그날 6시 4분에 들어가잖아요. 이때까지 안에 있는 생존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본인들은 밝힌 적이 없어요. 우리만 주장을 했어. 네. 가족들과 국민들만 주장을 했고 이 6시간 동안 완전 침몰하고 난 다음에 6시간 동안 안에 생존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만 주장을 했어요. 정보를 갖고 있는 놈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정보를 갖고 있는 놈들은. 네. 그럼 이제 국정조사 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요즘 그 물고기 잡는 그 배들도 그 어로 탐지기를 갖고 있었고 그 물고기떼를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삼천 구함이 떠갖고 거기에 전파를 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 전파를 쐈으면 안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를 안 해 그거를. 예. 우리끼리만 추정을 해. 반은 살아있다. 그다음 반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 이 해양 전문가들 중에 에어포켓 전문가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김현우 의원도 조사를 했겠지만 보니까 짧게는 3시간. 두 가지예요. 여객선 에어포켓이 안 잡힌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반나절은 못 버틸 것이다. 그러면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당시에는 가족들 마음 때문에 에어포켓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놈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몰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난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가장 요주의 인물이 예. 이용욱 그 정보수사국장인데 이분이 이제 해경 정보수사국장. 이제 세모 장학생. 아니 김 의원님 제 얘기가 좀 합리적 의심이 그러니까 아닌데.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세모 장학생이라고. 세모 장학생이잖아요, 예. 이분이. 근데 이분이 세모 장학생이다라고 밝혀진 게 아마 27일, 28일경일 거예요. 예. 처음부터 오래 있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수사 결과를 중간, 그러니까 그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바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수사 또는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용욱 수사정보국장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목포 해경이 사고가 발생해서 해경에다가 보고를 했잖아요. 예. 해경에다 보고한 거를 18개 부처에다가 전파를 시킨 거잖아요. 예. 그럼 해경에 누가 가장 정확히 그 보고를 빨리 받았을까요? 수사정보국장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내지는 이 사람이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에어포켓이 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해요. 최초의 발설자가 이 사람이? 초반에 보도로 보면 네. 에어포켓이 있기 때문에 생겨냈을 그거를 것이다. 그 계속 주입을 뭐 공기를 주입해야 한다는 예. 얘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 선체 안에 에어포켓이 남아 있고 그 안에 생존자들이 살아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공기 주입 등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 이 얘기를 4월 18일 날 오전 10시 5분에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었구나 이게. 에어포켓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받아서 예. 그때부터 이른바 조중동 보수 언론이 종편에서 에어포켓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도하기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살해. 살았던 사람 한 명 그 예. 어른 왜 그거는 이제 따뜻한 바다에서의 예. 상황이었잖아요. 그 사람 이제 반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구조되는 그걸 계속 틀면서 소위 이제 희망 고문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인 건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용욱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발설지가 저기네. 예. 제가 근거지가. 쭉 보니까 공식적으로 관계자 코멘트로 나온 거는 이용욱 국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배는 침몰해가지고 뒤집혀서 뻘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미 선미가 떠 있고 선미가 가라앉은 선수가 떠 있었을 때는 45도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뻘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뻘에 그 다 거리가. 있었고 4월 18일 저녁 때 상황은 이미 그 안으로 또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에어포켓 문제 그다음에 이때 나온 게 이제 시신의 유실 우려가 있어서 안전 패스를 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전 패스 안 쳤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얼마 전에 왜 그 조충환 씨라고 40km 멀리 떨어져 발견이 되잖아요. 그게 언제 유실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이제 이용욱이라는 분의 역할이 도대체 뭐였냐. 그리고 이 사람이 열흘 가까이 그 이제 세모 장학생이다라는 거를 안 나온 상황에서 이제 유병헌 얘기가 막 이렇게 뉴스에서 거의 한 3분의 1 장학이 될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세모 장학생인 게 나오면서 유병헌으로 막 가는 거죠. 처음부터 유병헌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해경을 특정해서 구조해라라고 얘기하고 언딘과 유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이
관여 못하게 만들고서 예. 안 되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는 사람들 보고 구조하라 그러니 구조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왜 해경에게 이거를 특정했겠냐라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이 정보수사국장이 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아직 사실은 구속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모장 학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전에 청해진 해운이 오대양 사건 네네. 네, 되고 그다음에 세모라는 그 스ኳ알렌 만드는 그 회사 있었잖아요. 예. 그 회사죠. 네, 주세모라는 회사가 있었고 주세모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조선사업부가 있었는데요. 네. 이용우 국장은 그 조선사업부에서 일하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졌고요. 그러다 해경의 그러다가 특채가 돼서 해경이 된 거예요. 특채가 됐는데요. 이 대목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조함기획과 계장이라는 자리인데요. 이 조함기획계장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합참으로 치면 전력을 기획하는 그러니까 배가 필요할 때 배를 구입하고 그러네요. 이런 수요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의 조선사업부에 있다가 해경에 말하자면 그걸 구매해야 되는 그렇죠. 회사의 핵심으로 직접 가는 구매는 거예요. 아니지만 그런데 정보 담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보 담당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정보수사국장까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김현원 말씀이 지금 이제 그 4월 18일로 띄었는데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던 사람과 이용욱과 일정 정도 정보 유통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요. 뭐냐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는 게 우리가 계속 그 의문을 던진 게 SSU하고 UDT를 왜 보냈을까? 왜 막았냐. 그게 이제 첫날 막은 게 4월 16일 날 그 해군 쾌속 쪽 이런 건 9시 9분 막 이럴 때 출동을 해요. 그냥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상암대에서 바로 관련. 바로 와요. 바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완전 침몰하고 6시간 동안 별 대응 없이 있다가 6시 4분에 처음 들어가고 UDT하고 SSU와 해경이 그 합동작전으로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나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SSU, UDT, 민간 잠수사 이게 다 막히는 거야. 그때부터는 못 들어가게 하고 해경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 양반이 18일 날 에어포켓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날 오후 6시쯤 되면은 전파를 쐈든지 아니면 경험칙사로 판단했든지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던 상황에 이 그 부서에서는 모두 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이 시체가 만약에 침몰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사체가 쏟아져 나와 봐요. 근데 SSU는 이후에 내가 그 제대한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건 우리가 들어가면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요. 바로 다 신속하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았잖아요. SSU 막죠. 그다음에 뚫고 들어갈 때 에어포켓 깨지니까 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죠. 그다음에 청해진함 기네스북에 올라가 158m를 내려가 김광진 의원실에서 밝힌 거 보니까 152m인지 8m 내려가고 기네스북에 오른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이 청해진함이 갔다가 투입이 못 돼요. 그다음 통영함도 합참의장이 10시부터 당일날 10시부터 12시 사이에 2번씩이나 출동 명령을 내리잖아. 해군 총장이. 해군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을 해경총장이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해경총장이 막은 게 아니라 참모총장이 출동하라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은 합참의장 아니면 그 윗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갈 일은 아니지만 추정컨대 이미 이들은 침몰하고 난 그날 당일 오후에 그때 수면 온도가 12도였고 적어도 그 생존 가능한 시간은 이미 지났고 안에 있는 생존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던 적어도 국정원은 알고 있지 않았었겠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3단계가 그때부터는 충격 상세 작전 사실을 은폐하는 이 과정이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무서운 추론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선장이나 일부 선원만 빼내고. 저는 그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정봉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이제 우리가 놓고 봐야 조사를 되는데. 해야죠. 그런데 남재준 원장을 이번에 해임을 시켰잖아요.
근데 간첩 조작 사건 때도 해임을 안 시켰다가. 때도 해임을 안 시켰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해임을 안 시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번 다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그 사건 이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은 거다. 예.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대목인 거죠. 그럼 남재준 원장이 뭘 잘못했냐? 민심이 흉흉해서 또는 뭐 새누리당 안에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된다 이 차제에 그거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제본을 공개해서 정권을 도와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완본을 해가지고 또 도와주신 분이고, 뭐 하여간 이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국정원이 나서서 앞장서서 대통령의 심기 관리와 정보 관리와 옹의를 했는데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왜 뚜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재준 원장이 해임이 됐을까? 진짜 이해가 안 김장수 되는데. 안보실장하고 패키지로. 그 대목에서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번에 국정원이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원장을 전격 해임했겠냐. 이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왜 너희들은 한 번도 안에 생존자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냐. 예. 전파를 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를 통해서 가족들 증언을 들어봤더니 3시, 4시에 그 진도 체육관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그 가족들이 경황이 없어갖고 이불이 쫙 깔려 있더래. 그때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이불이 깔려 있어갖고 가족들이 그때는 그냥 단순히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곧 구조될 건데 왜 이불이 있지? 그랬다는 건데 나중에 가족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존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아이들 시신이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무언가 그때 기획적으로 장기전에 돌입하려고 하는 채비가 다 갖춰졌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사후에 결과론적으로 의심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존자 파악이 됐었냐? 이게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건입니다. 만약에 생존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 뻔히 파악을 했었으면 오후 6시 34분에 SSU 투입을 막았고 통영함 접근을 막았고 누리한호 투입 막았고 청해진함 막았고 민간 잠수사 막았고 그다음에 인명 구조를 하는 순환 구호 명령 발동하지 않고 인양만 하는 군한 명령만 발동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한목으로 딱 해결이 되는 거야. 아, 이놈들이 침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사체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막고 서서히 충격 상쇄 작전을 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가족과 국민과 전 세계 90억 인구를 상대로 장난을 친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이게 정권 없어져야 되는 정권이지 이거는. 그래서 언딘 사람들이 우리는 저기를 뭐 구조하러 가는 데가 아니라 원래 그냥 인양하는 데다 그런 얘기 군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한 명령 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그 업체가 또 아니었어요. 해수부는 다른 업체였어요. 언딘이 아니고요. 그 동일한 시간대. 근데 해경은 언딘인데 해수부는 다른 업체가 뭐가요? 제가 보고서를 이제 오늘 또 보다가 좀 확인이 필요해서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데 다른 업체예요. 인양 업체가 해수부에서 부른 해수부에서 그 하려고 했던 업체가 또 있고 해경은 언딘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딘을 잡은 해경하고 이제 그 구조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럼 구조가 됐냐 그때 그 당일날 안 된 거는 이제 뭐 여러 차례 얘기하신 거고 들어갔던 구조 인원이 16명인데 입수예요. 그건 구조가 아니라 입수지. 입수에 따라 나온 거고 입수에 따라 나온 거고 이런 거고.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조도 대마도에 있는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물론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제 한겨레에서 나오고 했는데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다. 16일 날. 네. 16일 날 당일. 근데 그 바다는 1년에 몇 번 없는 바다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네들도 배를 이제 타셨던 분들인데 10시에 도착해서 이제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는 침몰해서 빨리 구조에 가라 그래서
9시 40분경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현장으로 갔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차 구조가 끝나고 그다음에 10시 17분에 이제 10시경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빠져나오는 거였잖아요. 48분, 50분 그때. 그러고 나서 10시부터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구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도착해서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13분, 17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나오면 사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애들이. 사람들이 왜 안 나오? 분명히 자기는 470여 명이 탑승한 여객선이라고 알고 왔는데 그래서 40척이 어선이 그 배가 6m짜리 배예요. 그 어저께 가서 보니까 배가 정말 조그만하죠. 6m면 거기에 17명 태운 그 김현호 씨도 만나고 뭐 여러 번 만났는데 40척이 거기에 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400명이면 20명에서 30명 정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나오면 다 구조할 생각으로 가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지금도 분노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선장이라는 자가 말이 되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지금도 그래서 그분들이 저랑 같이 거의 이제 화를 내는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하라. 그러다가 이제 박지영 이제 선원이 그분이 이제 구명조끼를 다 입혀놓은 상태에서 대기하라고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나가라고 막 그러고 이제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이 사람들은 구조를 한 건데 자기네는 배를 평생 탄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쭉 나온 얘기고 거기가 이제 참사인데 참사는 이제 뭐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설인데 저는 계속 추적을 하면서 더 문제가 된 게 만약에 이들이 정말 희망 고문에 정보를 미리 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희망 고문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악마들이죠. 이건 진짜로. 진짜 악마적 발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대기하라 이제 그게 이제 7시 반부터 소위 말한 8시 반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일단 배가 넘어가니까 평형수를 맞추려는 노력도 있었고 뭐 그러나 어쨌든 회사 측하고의 그런 교신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 그건 이제 검찰이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죠. 그죠? 휴대폰을 소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항상 그게 이제 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디 운항관리 규정에 보면 휴대폰을 소지하게 돼 있는 거고 그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여기에 또 보면 기획팀장 뭐 운항 안전관리팀장 그다음에 이제 뭐 물류팀장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이제 선장이 연간 개선으로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가 사고에서 참사로 가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사고로 판명 내는 그 과정이 요 시간대 저는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이미 1차적으로 걸러졌고 그때 판단이 끝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때 배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그 7시 반 정도에 이제 한 15도에서 18도로 이제 기울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급격하게 30도로 기울고 45도 뭐 50도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거기서 바로 손살같이 가야 된다는 육지로 닿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 이제 선원들의 그 이제 이분들 얘기, 어민들의 손살같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가는데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고 가는 것을 여러 어선들이 목격을 한 거야. 다 목격을 했고 또 저 배가 왜 저렇게 기울어서 가지?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는 처음에 기울 때만 느낌이 오고 그 다음부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그게 7시 반. 7시 반 전후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분들 얘기는 빨리 가서 육지에 가서 팡 부딪히든 뭘 하든 그러면은 그런 건데 그게 ABC의 A인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왜 거기서 가다 말고 이렇게 뒤집어질 때까지 거기에서 그 짓을 했느냐는 거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배를 아는 사람, 배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얘기고 적어도 이 배를 타고 있었던
선장이나 항해사들이나 조타수나 기관장의 경력으로 보면 이 배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자들의 진술은 경황이 없어서 뭐 공황장애가 와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족들이 정말 살인마라고 얘기를 하고 흥분했던 이유도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이제 국정원 사건을 보면서 왜 지난번에 그 서울경찰청에 그 사이버 수사대 14명의 이제 그 조사관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증언하면서 그 권은희 수사과장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이 과정이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겠죠. 너무 비슷해요. 그거고 그다음에 선장이 빤스 바람으로 내려와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을 뭐 이건 부주의한 인물로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선원들이 아마추어로 만들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경력 자체가 대단히 그리고 3등 항해사도 울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양 심판원들이 조사할 때는 조목조목 아주 잘 대답을 하고. 근데 법정에 와서는 울고 막 이런 것들이 뭔가 짜맞춰진 한편의 각본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하면서 지금 우리 포인트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사고의 원인과 그다음 참사로 연결되는 과정까지는 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3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희망 고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실마리는 어디서 찾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전파 쏜 거하고 UDT SSU 하고 통용한 막은 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해경에 무능한 대응으로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단순 실수예요. 그런데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 정보를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는 어딘가에서 무언가 의도적인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 의심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뭐라고 봤냐면 해경과 언딘의 유착 관계로 언딘이 돈 벌기 위해서 했다. 근데 언딘이 부도예요, 이제. 언딘 이번에 완전히 망해 회사가.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해경이 이 상황에서 이것을 컨트롤 타워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해경을 컨트롤하기 쉬웠던 어느 정보 단위에서 너의 해경이 하면서 지시대로 서서히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충격 상세 작전에 가라라고 하는 게 설사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조사에서 이제 참사까지는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왔거든. 그 이후에 국민을 농락했냐, 가족들을 또 한번 울렸냐, 희망 고문했냐, 전 세계를 농락했냐.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됐으면. 근데 처음에 국정원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을 숨기려고 할 때부터 우리들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듯 해갖고 나는 국정원 부분을 파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아까 김현 의원님 말씀 중에 그거 사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왜 대변인이 계속 대통령이 보고를 안보실장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초반에 브리핑을 20일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안보실장이 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러면서 빠지는 과정도 그러면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그것도 이해가 가네. 그러면 왜 그렇죠. 그랬는지. 모든 게 다 풀린다니까요. 결국 청와대가 하여튼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진짜 그랬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 정말. 근데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의심을 안 했던 부분들, 언론에서도 의심을 안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요. 그 하잠색이라고 보통 보도가 됐는데요.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은 그 현장에 있는 가장 실력 좋은 잠수사가 설치를 해요. 그렇죠. SSU가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SSU가 첫 번째 하나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때 맡게 되는 거죠. 근데 모두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하나를 설치한 다음 며칠 후에 개수를 늘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비판에 직면하면서요. 왜 너희들은 가이드라인도 설치를 못하냐. 근데 그 당일날은 정작 시작부터 5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늘려가면서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꼬여서. 저는 이제 당일날 SSU는 투입되자마자 바로 하잠색을 설치해요.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기자로서는 사실 반성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저 오늘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의 지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너무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던 그런 거예요. 것도 있고 이게 결과론적 의심이고 이제 국정조사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의 희망 때문에 가족들이 생존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설사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했던 거죠. 너네가 빨리 안 하는 건 무언가 너희가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중간중간 있어. 그러니까 팽목항에서 무척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어요. 첫날 둘째 날. 그런 소문 소개하면 걸려 안 걸려? 최 변호사. 소문 있었던 얘기인데 왜? 그 김 의원님도 들었을 거예요.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반나절 넘기기 전에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리고 낮에는 구조하지 않고 밤에 구조한다. 그 바닷속은 낮과 밤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 높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시신이 인양될 것이다. 이거 소문이야 당시 돌았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시신이라도 인양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한다.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면 그때는 무슨 저런 유언비어를 갖고 사람들을 정말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하냐 하는데 이 소문이 어디서 났냐면 뱃사람들 갖고 적십자사에 쫙 돈 거예요. 그러니까 적십자사 뱃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거 다 죽었어. 여객선은 에어포켓 없어. 저 떠 있는 것은 저 무게의 부력 때문에 떠 있는 거고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선수는 이미 뻘에 다 박혀 있어. 이런 얘기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돌아다니는 소문이었지만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정보의 통제가 필요했던 사람들. 이들은 알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제 팽목항에 또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게 잠수사들의 잠수 일지.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전에 하효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지선을 2대 띄웠으면 가이드라인을 이 배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 거잖아요. 선미와 선 105m쯤 되죠. 105m. 한 3개의 바지선이 있으면 되는데 왜 바지선 한 대만 띄워놓고 그게 생명선이 내려가는데 두 줄이 내려가면 둘이 꼬여가지고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됐던 거잖아요. 저희들도 참 반성해야 될 대목이 이제 그 지점인데 지금은 바지선이 2개가 작동이 돼요. 2회사에서. 근데 한 회사에서만 구조하고 한 회사는 부유물을 이제 처리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 회사는 이제 잠수사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잠수할 때 시간이 1시간가량이고 원래 애초에 하던 데는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사람은 한 대는 1시간 하는데 한 대는 20분밖에 못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도 안 달고 가요. 생명에 또 위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빼니 마니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은 국조특위를 위원 상황실을 거기다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분이 내려오면 시신이 발견되고 이래요. 그러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또 이제 없는데 근데 이제 대략 배 어디 지점에 이제 나머지 이제 시신들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대략 포인트를 잡고 지금 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마지막 남은 희망은 어쨌든 이 12명이 가족품으로 올 때까지 잠수사들,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이분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담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어제 또 듣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이렇게 가면서 이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측면으로 좀 방점을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회한이 좀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기록이 또 삭제됐다는 논란 때문에 핸드폰에 있었던 예를 들어 4월 15일 밤 10시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 상황이 분명히 기억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송두리째 지금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캡처해 놓은 분이 있고 근데 이제 통신사에서는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이제 이러고 나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칩을 만졌다 이 정도가 그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없어진 기록 자체가 그 시간대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랬냐 이제 이런 거 갖고도 이제 가족들이 경황이 없다가 그래요? 나 있었던 건데 딱 보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들이 핸드폰을 달라 그래갖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줬더니 이제는 없다. 나중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게 이제 지난번 인천 사구제 때 아버님이 직접 그 얘기를 마이크 잡고 하시던데 이러저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동안은 유족들도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구조에 천착한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발견이 안 될까봐 그 문제 갖고만 계속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왜 구조에만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잠수사들의 이 과정,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 타임 스케줄을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늘리고 바지선도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수사 투입하는 문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익스큐즈가 명분인과 변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그 정조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물살이 세다. 이런 걸 갖고 전체적으로 통제를 했었는데 상황 종결은 사실은 첫날 다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잠색 설치도 보면은 나중에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사실은 천안함 얘기하기가 또 조심스러운데요. 군에는 천안함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그렇죠. 천안함 72시간 희망고문 144시간 희망고문이 있잖아요. SSUDT가 얼마만큼의 잠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전을 펼칠 수 있는지 그때 다 입증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통제돼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언론이 더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군의 작전 투입을 막은 거는 이들의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악마적 발상을 끄집어내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거기가. 해경이 어떻게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막습니까? 해경청장이.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가야 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는 정작 군의 투입을 막고 지금 무슨 이제 일종의 이 마녀사냥하고 있는 지금 금수원과 유병헌 씨에 대해서는 육군을 투입하겠다는 지금 난리예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한다. 근데 이거는 위헌적 발상이 명백한 위헌이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지시해서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국가의 전 자원을 동원한다? 그거 자체가 위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니고 계엄도 아니고 왜 나오는 거예요, 군대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간첩이에요, 공비예요, 유병헌이.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적이 있었냐고. 그러니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어떤 기자분이 한겨레 기자였다.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 지시로 대검 차장인지 법무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합참 작전부장이 참석을 했대. 그걸 노현웅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엊그제 밤인가 물어보더라고. 합참 작전부장이 거기를 왜 가? 내가 잘못 알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윗선에서 가려고 했는데 군 내부에서는 자제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보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은 안 해 자기들이. 그러면 아니 VIF 그 얘기라면 있으니까 맞춰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범대본이잖아요. 네. 현재 운영 주체가. 그다음에 안행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죠. 그거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지금 군대가 움직인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황이고 이제 세월호 사건을 여전히 그러니까 유병헌이 배우이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되는 건데 군이 투입될 수 있는 거는 청와대가 지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컨트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법적 기능, 근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의 총체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서 못 잡는 것도 청와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게 국가적인 이 나중에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잡나 안 잡냐 누가 못 잡은 겁니까? 지금 검찰이 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못 잡은 겁니까? 생중계하면서 너 잡으러 갈게. 그렇죠.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검찰총장 왜 가만 놔두나요? 그다음에 그 수장인 법무부 장관 왜 중앙안전관리위원인 법무부 장관 왜 해임 안 하나요? 그럼요. 그러면서 유체 이탈처럼
유병원 회장의 잘못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물론 잘못한 거죠. 그러면은 초기에 검거했어야죠. 그렇죠. 그 검거를 안 하는 것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구원파랑 청해진 의원하고 상관없다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때 와서 답변까지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유병원 회장 문제로 도배질을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김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뭡니까 국무총리 그 문제도 있고 유병원 토끼몰이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 그 문제도 있지만 국정조사 물타기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국정조사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혜신 박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들 트라우마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정확히 돼야 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 된다. 이게 둘 다 지금 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도대체 너네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못 하게끔 유병원 토끼몰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 문제에 천착하게 하는 거고요. 자, 오늘 국정원의 거짓말에서부터 도대체 너희들이 희망 고문을 한 거냐 안 한 거냐까지 얘기가 왔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우리 김현 의원님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 하면서 그나마 김현 의원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새정치민주연합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정봉주 의원님. 새정치민주연 하면서 국정원 문제 딱 끄집어낼 때 이게 핵심이다라고 파악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국정조사 이제 시작이니까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사실은 이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유가족 부모님 어저께 뵙고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이분은 지금 이제 아직도 차디찬 뱃속에 있는 다윤이라고 있습니다. 다윤이. 근데 이 엄마가 아파요. 그 희귀병 때문에 큰 소리를 들으면 이제 귀가 무지무지 아픈 섬유성 무슨 희귀병인데요. 근데 이분이 또 뇌종양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병원에 저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애가 그렇게 되니까 애 나올 때까지 그냥 거기 계시겠다. 이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이분 옆에는 항상 두 분이 같이 이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이제 이분이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아버님 얘기는 애가 저렇게 빨리 보냈는데 엄마라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기는 딱 2개의 꿈인데 그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다음에 12 가족이 다 이제 수습이 돼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의심, 정황,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객관적 자료를 갖고 파악해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한편으로 겁도 나고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의 문제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간 아이들이 남긴 편지나 카톡 내용, 그다음에 그 부모들의 심정, 이것을 늘 이제 기억하면서 이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김 의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고정2 하영 기자. 한 말씀 하셔야죠. 저희들이 사실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일단 반성을 하고요. 오늘 반성하는 하루네요. 가장 중요하고 언론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역시 청와대 국정원 부분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청와대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와서요.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날 왜 팽목항에 방문했고 진도체육관에 갔는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행보까지 좀 샅샅이 이렇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밝히는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가 가렸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고정 1.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심각한 사태라서 저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뉴스를 꼼꼼히 못 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 들어서 너무 놀라운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잘 진정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막 들고요. 그간에 드러난 그 숱한 무능을 또 이제 엄청난 지금 불법과 위헌적인 행동으로 또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꼭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국민들이 선주고 선장으로 대통령을 지금 임명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코를 잘 끌고 가라고 한 건데, 이 양반이 자기가 선주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주인데 내가 시킨 선장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너네들 책임지게 하고 혼내줄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 이분이 속았다면 속았던 그 상황, 그다음에 그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 무능의 이유, 이런 것들까지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짜 최대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국정원의 거짓말서부터 시작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과정,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의 과정, 그다음 참사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달 동안 과연 너희들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혹은 전 세계인을 속이고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이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밝혀내는 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달 동안 무척 슬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슬프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의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그다음 책임자 처벌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더 냉철하게 강인한 의지를 갖고 함께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생때 같은 자식들을 바다에 묻고 나온 우리 온 국민이 해야 할 살아남은 자들의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를 근거로 해서 국정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매주 토요일 청계천 광장에서 만나서 힘을 보태주시길 빌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자. 우리는 하나다. 네. 승리는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 에이. 다 같이 외치자. 우리는 하나다. 승리는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